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헝가리 사고와 관련해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며 마치 실종자 수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막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렴 세월호 참사 때도 난리 났다며 크게 웃던 그 모습, 국민들 뇌리에 강하게 각인돼 있는데요. 이 정도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무려 대변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주말에는 어떻게 잘들 보내고 오셨나요? 사실 주말 동안 좀 이 실종자들을 발견했다는 그나마 좀 희망적인 뉴스가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참 그토록 바라던 뉴스가 아니라 정말 이건 뭐랄까요? 인간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심각한 수준의 막말이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입인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쏟아져 나와서 많은 국민들을 어제 내내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바로 요 발언인데요. 헝가리 유람선 사고의 골든타임 기껏해야 3분이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수정을 몇 번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올렸던 글은 안타깝다.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이렇게 이제 첫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누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가 무려 7초 만에 뒤집혀졌고 그 추운 강물, 그 유속도 워낙 센 곳에서 구조 자체가 용이치 않았다는 것. 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골든타임 지났으니까 구하러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가요?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한 비난이 일자 민경욱 대변인은 일부를 수정을 합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안타깝다라는 말은 제외를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추후 인터뷰를 통해 7,000km 떨어진 곳에 가는데 속도 전입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요.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글보다는 나름대로 자기가 욕하고자 하는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걸 이제 보다 분명하게 밝힌 셈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요. 정부가 지금 대응하는 이런 걸 보면서 헝가리가 어디 옆집 나가는 걸 정도의 거리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7,000km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라는 걸 누가 모르냐고요. 사람이 추운 물속에 빠졌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속도가 중요하다 얘기를 했겠어요? 왜 그렇게 긴급하게 대응팀을 보냈겠습니까? 그토록 물살이 센 강에서 실종자들이 어디까지 떠내려갔을지도 모르는데 한시라도 급히 구조대가 파견돼서 그 더 먼 곳까지 떠내려가기 전에 전력을 다해서 찾겠다는 의지인 거죠. 물론 현장에도 구조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인력을 파견하고 뭐 장관까지 급파돼서 그 현장을 직접 챙기고 하게 되면 당연히 헝가리 당국으로서도 이걸 평소에 이만큼 하더라도 지금 뭐 장관 오고 뭐 지금 난리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 당연히 이건 뭐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수색과 구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바로 인근 국가들에도 협조를 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가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이게 당장 그 사람들이 실종자들이 뭐 어디 떠내려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히 속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가 속도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부가 어쨌건 가서 현장에 남아있는 그 피해자 가족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일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근데 뭐 골든타임 3분 지났다고 7,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 뭘 신속하게 하냐 뭐 이런 류의 비아냥을 거리면서 아니 뭐 어쩌자고 그러면 골든타임도 지났다고 뭐 다 끝난 사고니까 이미 다 끝나버린 사고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가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뻔히 자국민들이 19분이나 지금 실종자로 남아있는데 그 나라에 헝가리가 알아서 해달라고 그럼 정부가 그냥 구하든지 말든지 내팽개치고 모른 척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가요? 실종자 가족들이 거기서 애가 달아서 발을 동동 구르든 말든 국민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얘기신지 정말 아무리 인간 말종이어도요. 응? 국민 모두가 지금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애달아하고 이런 상황에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얘기를 골든타임도 지났는데 왜 가냐고 이런 류의 얘기를 그것도 공당의 대변인이란 자가 뻔뻔하게 할 수가 있는지 진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도 아직까지 민경욱 대변인은 사과 한마디 없으신 거죠? 그죠? 근데 사실 민경욱 대변인의 이런 막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시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무려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대변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브리핑을 하러 나와서 세월호 관련한 이야기를 하러 브리핑을 하러 나와서 난리 났다며 혼자서 이렇게 웃던 모습 진짜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 이런 내용을 지금 국민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이런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러 나와서 카메라 앞에다 대고 크게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체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로서 가능한 일일까요? 진짜 뭐 이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유족들에게 뭐 순수한 유가족이니 어쩌니 뭐 이런 류의 갈라치기를 하면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수차례 세월호와 관련해서 대못을 박는 발언들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강원도 산불 당시에 SNS에 왜 이리 산불이 많이 나냐며 마치 산불도 문재인 정부의 탓인 것처럼 아주 묘한 뉘앙스의 글을 올려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었죠. 근데 진짜 이번 막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거. 그죠? 절대 실수일 수가 없고요. 이 세월호 당시의 막말 그때 했던 그 공감 수치 소시오패스 수준의 그 공감 능력 수준 그거 하고요. 산불 막말 당시의 그 의도적인 뭐 자연재해까지도 그냥 정부의 탓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뻔한 의도까지 결합되어 있는 그야말로 민경욱표 막말의 완성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자국 국민 수십 명이 실종된 그 참사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국 국민들이 지키는 일인데 한마음 한뜻으로 구조와 수색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를 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진짜 이런 참사까지도 어떻게든 정쟁으로 이용해 먹고 싶어서 지금 신속하게 그나마 정부가 잘 나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 대응까지도 문제 삼아서 그 멀리까지 왜 보냈냐고 골든타임도 지났는데 이런 진짜 초딩도 안 할 법한 유치하고 정말 저열한 그런 비난을 일삼는 건 그야말로 민경욱 대변인의 그 천박한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이런 와중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이건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을 사과하고 뭔가 좀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관련해서 뭔가 당내 막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오묘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막말 비판론이 커지자 당 내부에 3자 일원해달라라고 경고를 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그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당이 소위 거친 말 논란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우려가 있다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듣기 거북하거나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발언을 한다면 그것은 곧 말실수가 되고 막말 논란으로 비화된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 또 여당을 추종하는 단체의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언행에 우리 당이 똑같이 응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에서 지금 뭐 막말 논란이 있었어요?
마치 이 얘기는 정부 여당이 막말을 하니까 우리가 그거에 같이 응대를 하다가 뭐 이렇게 됐다 이런 류의 이야기 같은데, 막말은 지금 니들만 하고 계시거든요. 뭔 소리시지 지금? 민경욱 대변인이 뭐 지금 정부 여당이 막말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심지어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저희 당은 사실에 근거한 정당, 사실을 말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과정에 혹시라도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애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경욱 대변인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이 염려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면 뭐 민경욱 대변인의 말이 팩트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팩트는 팩트지. 골든타임이 몇 분이고 뭐 헝가리가 7,000km 떨어져 있는 건 팩트죠. 근데 이 말인지 그럼 뭐야? 팩트를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돌려가시는 건가? 아무튼 이분이 지금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팩트고 안 팩트고, 거기서 그 와중에 팩트고 안 팩트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전혀 지금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민이 염려하거나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다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마당에 대체 누가 자유한국당을 염려하고 우려합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다 지금 열받아서 죽겠다는데 지금 막말 자제하자고 나름 당내에다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건 막말한 의원들 쉴드밖에 안 되는 거죠. 팩트를 근거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래, 자기들이 그동안 팩트 없이 말했다는 건 인정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공당의 대변인인 이 민경욱 대변인이 한 말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그 어떤 사죄도 없고 반성도 없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라고는 팩트에 근거해서 하겠다, 요거만. 진짜 정말 진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정말 소시오패스 정도의 그 공감 수치를 보이는 민경욱 대변인 같은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둘 수 없는 거죠.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그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명명백백히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말 동안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 막말은 또 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도 당의 주요 당직자인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런 발언을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보다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나은 면이 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것도 심지어 지난달 31일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모인 연석회의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야만성에는 몸서리가 쳐지지만 그런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을 뺀다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래? 지금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를 찬양 고무하신 거예요? 우리 대통령보다 더 낫다고 그러신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김정은 우위설을 주장한 근거가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는 조선일보가 낸 기사 김영철 처형설을 거론하면서 신상필벌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외교안보 진영을 감싸며 경질하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보다 신상필벌하는 김 위원장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진짜 뭐 이따가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처형설 관련해서도 이미 오보라고 아무튼 뭐 사실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근데 실제로 정말 북한에서 외교관을 처형한 게 사실이라면요, 그게 대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외교관을 처형한 게 더 나아요? 뭐 우리도 뭐 다 숙청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렇다면 어디 자유한국당부터? 괜찮겠어요? 아니 좌파 독재 어쩌고 하시던데, 그럼 정말 저기 위쪽 그 독재 이런 스타일대로 숙청 한번 제대로 괜찮으시겠어요? 당하셔도 괜찮으실까? 진짜 무서운 게 없으시네 아주.
아무튼 참 민경욱 대변인이나 정영기 이 의장이나 그래도 공당의 주요 당직자라는 사람들이 진짜 그저 그냥 하는 일이라고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저 깎아내리고만 싶어서 뭐 무슨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까지 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려 자기들이 그토록 막 혐오하던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 고무하는 이 아이러니한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얘기하는데 막 거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며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 있는 그 자리에서 막 얘기하는데 막 다들 박수치고 옳소 막 환호하고 아시죠? 그렇던 거? 네, 뭐 제가 어찌됐건 국보법 폐지론자긴 한데요.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보법이 남아있으니까요. 이건 뭐 명백히 북한 지도자를 찬양 고무한 거잖아요. 선동한 거죠. 그죠?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뭐 이게 뭐 빠져나갈 구석이라도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리고요, 뭐 본인은 억울하네 어쩌네 얘기하시지만 그동안 국보법 피해자들이 실제로 북한을 열렬하게 찬양하는 뭐 발언을 하거나 이랬던 사람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다들 오히려 정용기 의장보다 훨씬 더 별것 아닌 이야기로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말 싸잡아서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고 잡혀가서 옥고를 치르고 그랬습니다. 다 그랬다고요? 아니 뭐 정용기 정책위장 같은 이런 수위 높은 찬양 고무 이 정도 수준은 그냥 정말 이거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인데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국보법 위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사람은 이때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보다 훨씬 덜한 이유 때문에도 잡혀가는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정책위 의장이라고 해서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관계로 이건 뭐 확실하게 제대로 엄벌에 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용기 정책의장님, 그죠? 뭐 빼박 캔트 아닌가? 그죠? 그 와중에 더 어이가 없는 건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발언의 근거가 된 기사 이게 또 이제 어이가 없더라고요. 바로 조선일보 31일자 기사인데요. 요겁니다. 바로 김영철은 노역행, 김혁철은 총살이라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보이시죠? 네, 요게요. 이 기사에 따르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실무 협상을 맡았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그리고 외무실무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 협상 결렬 책임을 물고 처형을 당했다. 이런 류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미 회담이 좀 약간 안 좋게 돌아가면서 그것에 책임을 물어서 관련자들이 숙청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심지어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이분 그 김영철 선전부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언론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얼굴도 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도 혁명화 조치 이게 강제 노역 및 사상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한 기사를 뭐 여러 막 매체들에서 받아쓰면서 뭐 숙청 당했니 김영철도 숙청 당했니 뭐 김혁철 숙청 당했니 하면서 뭐 기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같은 조선일보 보도는 보도 직후부터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컸다고요. 사실 저희 민중예술회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해서 기사를 아예 쓰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조선일보니까요. 조선일보가 쓴 기사니까 다들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선일보에서 내놓은 북한 관련 기사가 워낙 오보가 많았었고요. 특히나 기억하시겠지만 현송월 총살이라는 정말 명백한 오보를 조선일보에서 냈었습니다만은 현송월 씨 아시죠? 현송월 우리 여기 서울 내려와가지고 그때 뭐 공연하는 거 같이 하고 난리였잖아요. 그 모자 막 엄청 화려한 털모자 쓰고 내려와서 막
그래도 뻔히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총살당했다고 기사를 그렇게 써놓고도 오보였다고 정정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사과도 없고 기사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조선일보 삭제도 안 했습니다. 뻔뻔하게. 그런 언론이 바로 조선일보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내놓은 이번 숙청 기사에도 다들 의구심을 드러냈던 겁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이 굉장히 좀 확신에 찬 어조로 이 사람들이 이제 숙청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북한 소식통 고위 탈북자 2명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북한 소식통 고위 탈북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글쎄 북한 소식통?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죠. 고위 탈북자? 이거 더 이상해. 최소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인 그러니까 뭐 한미 정보 당국이라든지 뭐 좀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의 확인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돼야 할 텐데 그런 것조차 없이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북한 소식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믿지? 이러다 보니까 정말 혹시나가 역시나 예상을 조금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 예술조조 경연을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조선일보의 숙청설이 나왔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렇게 이 자리에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김영철 이 부위원장이 같이 자리에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냥 같이 영상에 그냥 같이 앉아 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라는데 아니 분명 같이 숙청됐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은 같이 앉아 있을까? 그렇잖아요? 영상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경연 같이 보면서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막 같이 치고 이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아니 분명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강제 노역형을 당했다고 이른바 이제 그 자리에서 잘렸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던 조선일보 보도가 완전한 오보라는 것을 드러낸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만 알아도 참 부끄러운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조선일보의 이 오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기사들이 나와서 진짜 세상 국민들이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컷뉴스 보도인데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현송월 숙청 오보냈던 조선일보, 김혁철 숙청설도 회의적 이런 이제 반응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인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31일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들과 외교관들이 김혁철 숙청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거나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를 했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과거 대형 이 오보 사례까지 그러니까 현송월이 포르노 비디오 판매 등에 연루된 혐의로 공개 처형됐다라는 보도를 했었는데 이는 멀쩡히 살아서 지난해 1월 서울에 방문했다 이런 이제 그 내용까지 굳이 언급을 하면서 조선일보의 오보를 지적을 했다는 워싱턴 포스트가 그런 내용을 지적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뿐만이 아니고요. BBC에서도 서울발 기사에서 현송월 처형 오보, 전 인민군 총참모장 리용기 숙청 보도 등을 예시로 들면서 북한 관리 숙청 보도를 다루는 데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이번 경우에는 단 한 명의 익명의 소식통만 인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창피하다 진짜. BBC도 이런 오보 주의해라. 그것도 심지어 너네는 여기 조선일보는 익명의 소식통 한 명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을 BBC가 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죠. 좀 주의 좀 하라 라고 경고를 네, 훈수를 둔 거죠. 훈수를. 아니 물론 조선일보의 모든 보도가 이런 식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지만 적어도 진짜 이런 류의 보도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누구 죽였다는데 갑자기 사람 살아나고 이건 너무하잖아요 진짜.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정말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팩트를 좀 정확하게 확인해야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대북 소식통과 고위 탈북자가 취재원의 전부라는데
아니,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명확치 않고요.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고위 탈북자가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이 사람도 뭐 우리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정보가 없는 건 똑같습니다. 탈북한 사람이 그 현장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잖아요. 아무튼 언론으로서 정말 그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신문을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언론이라고 불러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회의감이 막 몰려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조선일보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설마 오보를 냈다고 정정을 할까요?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할까? 이번에도 또 싹 모른 척하고 다 이미 오보라고 드러났는데 뻔히 김영철 막 웃으면서 박수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숙청설을 계속해서 밀어붙이실지, 현송월 총상일 기사는 여전히 조선일보 검색하면 남아있다고 하는데 삭제도 수정도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기사를 고스란히 올려놓으실지 이번에도 참 궁금해집니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대한민국 1등 신문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 진짜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그 자사 기자들도 정말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네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언론의 기본 자체가 정말 팩트체크인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참 마음대로 그냥 소설 쓰듯이 써제끼고 그걸 또 고스란히 자유한국당에서 가져와가지고 정부를 비난하는데 써먹고 이게 또 잘못됐다는 걸 알고서도 그들 역시도 저 자유한국당 역시도 전혀 그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으시죠? 아무런 그냥 이미 지나간 말은 흘러간 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둘 다 정말 정말 끔찍해. 정말 대한민국을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려면 이런 정말 가짜뉴스며 이런 걸 또 확산시키는 세력들이며 이런 이들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거듭 하게 되네요.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오늘 바치칸 뉴스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막말과 또 막말의 근거가 된 조선일보 오보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는데 건강 잘들 챙기시고요. 바치칸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